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벌써 또 그저께 서류 넣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면접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폐공사 면접 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또 우리 조폐공사 최종 합격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기출 질문에서부터 합격 답변 전략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현재 공공기관 면접관 저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물론 내가 어느 정도의 내 경험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답변도 술술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막 시간을 너무 쏟고 너무 어려운 걸 막 파헤치신다면 정작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서술하지 못하면 그건 큰 감점이 될 테니까 일단 여러분의 수준을 체크하시면서 기업 분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기업 분석은 어려울 거 없죠.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화폐, 동전, 동전이나 지폐 갖고 다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럼 조폐공사는 뭐 없어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분야를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폐공사가 만드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면접 들어가실 때는 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조폐, 그다음에 인증, 보안, 그렇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기업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미션을 보면은 미션은 제조를 넘어 디지털로 어떤 세상, 가짜 없는 세상을 실현하다.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거는 마사회, 그거는 이제 글로벌 탑5 말 산업이었는데 이제 이건 또 디지털로 가짜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 왜냐하면 요즘엔 다 만들어서 갖고 다닌다라기보다는 다 우리가 IT 기기 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도 이제 가짜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 그래서 우린 제조회사를 넘어 디지털로 가고 있다. 가짜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 이런 개념도 자꾸 가셔야죠. 그래서 미션이 제조를 넘어서 디지털로도 가짜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비전은 화폐 아이디 기반의 제조, ICT 문화 수출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화폐만 알고 있는데 아이디 기반의 제조도 하고요. ICT 기업이기도 하고 문화 수출 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꼭 좀 챙기시고요. 그다음 제가 또 내려왔더니 경영 방침도 있어요. 조폐가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컴스코 2.0 실현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꼭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챙기고, 이런 걸 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엄한 거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업이죠. 어떤 사업 하냐? 인쇄. 그 다음에 뭐 수출도 하고 아이디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주화 같은 거, 아빈, ICT 해서 요걸 보시면 한국조폐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 요건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인 것 같고 아는 기관인 것 같지만 어렴풋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면접 보러 가실 때는 내가 지원한 곳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꼭 홈페이지를 통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 끝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게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의 어떤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략적으로 내놓는 기사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조폐공사 자체적인 홍보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IR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홍보팀에서 내놓는 그런 기사들도 우리가 충분히 볼만하니까 조폐공사의 뉴스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요거 누르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업 분석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보고,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픽스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폐공사에 대한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큰 틀 안에서 조폐공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팀이 내놓는 기사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가시죠. 자, 면접. 일단 면접 계엄 및 절차 보시면은 지원서 접수 1차, 2차 끝났고 이제 인성검사, 그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당연히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라 하면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되고요. 실제 면접을 볼 때 여러분이 나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위원은 실무진과 임원분들, 면접관, 보통 이제 다대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면접 유형은 직무 역량이고 인성, 조직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다음 면접위원회 개별 평가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은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 40점이고 조직 적합성이 60점으로 나와 있죠.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보는 거냐?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뭘 챙겨봐야 되겠어요? 직무 기술서를 또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약간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겠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어떤 문제에 처하겠구나. 그럼 그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 업무는 해보지 않으셨지만 그런 가정을 해놓으시고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재상 부합 여부, 그러니까 인재상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제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 태도, 가치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건 좀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서, 공공기관 면접에서 좀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이를 아예 안 보다 보니까, 진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볼 때는, 옆에 이분이 경력자다라고 하면 솔직히 생신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쫄리죠. 어우, 난 경력도 없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시게 되는 그 신입의 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죽을 만치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버틸 만은 했다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그 일이 대단히 어렵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그 일을 신입을 과연 뽑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어느 정도 숙달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옆에 경력자가 와 있어도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빨리 스타트를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내가 못 따라잡아? 이 일이 그렇게 어려워? 한 몇 년을 투입시켜가지고 뭐 생산성이 1이 향상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쫄지 마시고, 그래, 나는 근데 당신처럼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이걸 해봤으니까 그래도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신기하게 눈빛에, 그다음에 뭐 자세, 태도, 이런 거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니까 너무 쫄지 마셔라. 아셨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시는 이런 것들에 이제 나오니까 저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그냥 뭐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죠. 한 3, 40분 보는 거고 다 돼 다다. 그래서 만점에 70% 미만일 경우에 이제 여러분 떨어지시는 거고 필기 합격자의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허위 기재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최종 합격자는 면접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다음에 고득점자 순이니까 일단 면접 점수를 최대한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보시면 블라인드 면접으로서 직무 역량이 40점, 조직 적합성이 60점. 이 얘기인즉슨 또 뭐예요? 신입이니까 당연히 누가 우리 조직에 과연 맞는가 요걸 조금 더 보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질문들 제가 밑에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자. 좋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기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최대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분들한테 후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좀 만들었고요. 답변도 물론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뭐 이 사실 답변이 뭐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이 보셔서 그냥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란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내용으로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번 자기소개 해봐라 라는 거죠. 자기소개는 포인트가 일단 내 강점을 가장 많이 말씀하실 거고, 뭐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강점이 결국엔 직무 적합성으로 연결될 거고, 마지막엔 포부일 테니까 뭐 정확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아무래도 조폐공사가 가짜 없는 세상이니까, 가짜 없는 세상이니까 뭐 그런 거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당연히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 하나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서 기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공공기관의 자기소개 때 사실상 여러분한테 자기소개를 이렇게 딱 주문한 다음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뭐 하세요? 서류 봐요. 서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지원자.
이분들은 사실 준비를 많이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서류를 그래도 좀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끝나자마자 평가해야 되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면 그분 서류도 그때 봐야 돼서 보통 1분 자기소개를 시켜놓고 서류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너무 힘을 주진 말자. 차라리 내가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제가 시킨 다음에 서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를 쳐다보게 되냐면 내용이 뭐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게 아니라 역시 음성이죠. 자세.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그래서 약간 좀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비언어를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쓰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가 되겠죠. 우리 공공기관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조폐공사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사업 방향.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내 역량이랑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죠. 조폐공사는 단순히 화폐를 제조하는 기관이 아니야. 보안, 전자, 화폐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하잖아. 그쵸? 한국 조폐공사는 옛날 기업이 아니야. 미래 기술을 선도해. 그 다음에 내 얘기 넣고 들어가서 일 잘할게.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아까 조폐공사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뉴스 기사를 보고 최근에 내 지원 직무 쪽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너 요거 수행할 때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핵심 역량을 제시해라. 요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처음에 이렇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몇 가지를 뿌리겠죠. 데이터 분석 역량. 보안의식, 공정 개선 능력이라고 해서 한 세 가지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했으니까 예,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뿌려도 돼,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여러 개를 던진 다음에 면접관한테 질문을 선택받는다. 아니면 하나하나씩을 제대로 뽀개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갈등이죠.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정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팀원과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을 면접 때 말씀하실 때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줄여야 되니까 내용. 그럼 어떻게 줄이는 것인지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쉽게 가세요. S와 T, 스타의 S와 T를 확 줄이세요. 대학교 프로젝트에서 역할 분배로 갈등이 발생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어. 그 다음에 입장 명확히 정리했어. 역할 재분배했어. 그래서 뭐, S와 T 한 문장, 그 다음에 A 한 문장, A 한 문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시츄에이션과 태스크나 시츄에이션과 트러블을 나타내는 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액션 한 문장, 액션 한 문장. 했더니 다음에 뭐예요? 리절트 한 문장 나오겠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리얼라이제이션. 적용된 부분도 나오겠죠. 이렇게 하세요. 다시. 자, 여러분한테 경험 질문을 묻는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을 잘 만드십니다. 근데 면접 때 힘들어 하시는 건 뭐예요? 길이가 너무 깁니다, 선생님. 그럴 때는 S와 T를 줄인 한 문장. 그 다음에 A 한 문장. 그 다음에 또 A 한 문장. 그러니까 A는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리절트 한 문장. 마지막에 리얼라이제이션 한 문장. 이렇게 다섯 문장으로 만드시는 게 답변 시간을 딱 절약할 수 있고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업무 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것도 여러분이 업무 중이란 걸 가리면 여러분 평상시에 돌발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한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처음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단계적 방식을 좀 쓰자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어떤 대처를 하겠다. 해서 뭐 어떤 프로세싱과 실제 이전에 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항상 나오는 직업윤리죠. 윤리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죠. 공공기관은 당연히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너무 브로드한 내용이 아니라 뭐 조폐공사에서 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 또 조폐공사에서 내 직무로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 주시면 적어도 세 문장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그러면은 너 그런 걸 발휘했던 경험을 얘기해봐. 특히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윤리의식을 갖고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폐공사의 미래 사업 방향은 이건 이제 또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약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잘 챙겨가세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 그래서 뭐 사례 하나 가져가시고 약점은 보안 방안, 보완하고 있는 내용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은 당연히 공공성이죠.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건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 공공기관이냐? 준시장형 공기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열정과 지원 의지를 어필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 할 말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딱 정해 놓으시는데 그날 면접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필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 뭐 간단한 소회, 면접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 뭐 다음번에 꼭 같은 식구로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내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어요. 안 물어봐서. 그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뽑혀야 될 이유에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변하시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질문에 대답을 제가 잘 못했거나 틀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정해놓지 마시고 그날 그 면접 상황에 맞게 내가 무엇인가 적용을 시키자.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필수 질문 제가 20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보신 다음에 다양한 경험 질문들에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별 예상 질문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행정사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직무별로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질문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죠? 그럼 직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겠구나라는 상황을 제가 드렸으니까 그 관련해서 나는 요거에 대해서 답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술 쪽, 이쪽은 참 행정이 쓰여져 있어서 뭔가 사무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공계 분들이 지원하시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팁은 현장 경험은 여러분들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론적 접근 사례 분석, 예. 그러니까 이쪽은 어찌됐건 내가 뭐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저는 비스무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경험의 근거에서 대답하시면 되는데 사실 행정기술 쪽은 어렵죠. 이공계분들. 그래서 그런 때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론으로라도 사례로라도 한번 접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쪽입니다. 아무래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도 위에 있는 뭐 행정기술과 비슷하긴 한데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PM이라고 하죠. 설비 쪽은 일단 문제가 터지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지면은 설비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장났을 때 고치는 BM.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장나지 않도록 항상 PM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또 질문도 담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도 만들었습니다. 공기업 마인드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라. 아까도 나왔었죠.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뭐냐?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성과 내야 되죠.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면 제가 이제 면접관을 가더라도 약간, 이분은 공공기관과 좀 안 어울리겠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좀 진취적인 분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뭐 성과를 뿜뿜하고 싶어 하는, 막 이렇게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막 그러한 욕심, 일욕심, 막 남들과의 경쟁에서 막 이기고, 그런 분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잘하시죠, 당연히 면접도.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토론은 하죠. 근데 그 친구는 공공기관 들어오면 나갈 것 같다. 공공기관도 항상 이 퇴사에 대한 그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조직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조직 충성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조폐공사가 뽑아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닐 사람이 필요한데 저 친구는 어딜 가도 면접을 잘 볼 것 같고 뽑으면 도망갈 것 같다. 그 안 뽑거든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죠. 너무 막 이기려고 하고 물론 이겨야죠. 이겨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좀 너무 매몰돼 있는 분이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특히나 그런 분이라고 하는 넌 그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어 하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전문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난 무엇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이죠, 구체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스타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경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죠. STAR. 인데 A를 그래도 두 문장 정도.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뭐예요? S와 T를 한 문장으로 합쳐버리면 한 문장 정도가 남으니까 그걸 A에 줄 수 있죠. 그래서 STAR. 이렇게 경험, 답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거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 면접은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용만 듣고 평가한다면 듣기 평가하죠.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같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걸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도 만약에 이걸 지금 카메라를 끄고 한다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렇게 굳이 또 카메라를 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또 제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 웃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 조그만 거 놓고 찍었는데 줌이 다 되니까 이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가장 어울리고 적극적이고 이런 표정들이 어떤 것인가 설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좋고 또 제일 많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고치는 게 힘들었어요. 고개를 똑바로 놓고 이게 정자세구나. 그럼 내 몸의 근육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는 큰 게 좋고요. 여러분 요것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눈 맞춤, 면접관과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길 때까지 쳐다봐야죠, 눈싸움에서. 살짝 웃으세요, 그럴 때. 서로가 약간 좀 겸연쩍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실 때 옆에 분 보면서 막 이러는 분 계시죠. 여러분 방청객 아니죠. 여러분은 면접자예요. 평가자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면접자니까 옆에서 쳐다보지 마시고 가만히 면접관 보면서 아니면 면접관 뒤에 있는 벽 보면서 뒤에 있는 모습 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게 뭐 살짝살짝도 괜찮은데 막 또 과도하게 끄덕이시면 굉장히 웃깁니다. 방청객 알바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짧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냐라고 왜 지원했냐면 왜 지원했다 그 이유는 뭐다. 무슨 역량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그 역량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를 바로 대답하세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 뱅뱅 돌지 않은데 이 역량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무슨 막 서울에서부터 그냥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전날 당일 체크리스트인데 저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예전에 제가 했던 친구가 공공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유, 제가 이거 카톡을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대전으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KTX를 탄 거예요. 근데 KTX를 탔는데, KTX는 사실 뭐 다 왔습니다. 대전역입니다. 라고 해서, 뭡니까? 방송만 해주지? 이렇게 깨워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전날에 면접 준비를 많이 해서 잠들었죠. 그래서 대전역을 지나서 이제 지금은 그분이 이제 코레일 분들은 아닌데, 단말기를 들고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똑똑 친 거예요. 깼더니, 어디 표가 없는데 왜 앉으셨냐고 했더니, 지금 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들어가지고 면접을 못 보셨습니다.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면접을 못 보면 그게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면접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세요. 어, 그래서 뭐 30분 전도 사실 그날 당일 교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대기를 해주시고 또 지방 가시는 분들은 기차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기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버스를 좋아하거든요. 버스는 다 오면 깨워주잖아요. 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가시건 아니면 그 전날에 가시건 일단 빨리 좀 도착하셔가지고 대기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공공기관 면접장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면접 볼 때만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평가자들도 있지만 또 실제 인사팀 직원분들 아니면 뭐 신입사원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도와주게 하죠. 그분들도 다 체크를 하십니다. 물론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긴 한데 그냥 면접장에 도착하셨다. 아니면 면접장 금방 그쪽이면은 뭐 전화하시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흡연하시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냥 이제부터 내 모든 건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다 면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화장실 오고 갈 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조폐공사 면접은 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부터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빌드업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무한테나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블로그, 제가 이 블로그를 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제가 직접 작성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방송을 찍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밖에. 예, 이게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받으신다라고 하면 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걸 누르셔서 저랑 같이 또 현직에서 면접관으로 하고 계신, 전문가분이랑 같이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평가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또 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겟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는, 공공기관 면접은 가급적이면 다 챙겨서 만들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의 면접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면접 설계할 때 거의 이제 필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면접은 여러분이 아까 나왔던, 아, 이 친구는 공공기관보단 사기업이 더 어울리겠다. 그런 것만 좀 제일 조심해 주시고, 대신에 그렇다고 또 너무 소극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매력을 잘 보여주셔서 누가 하고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폐공사 면접 자료, 그 다음에 제 강의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공기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서도 공공기관 쪽은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도움 받으실 분들도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면접 잘 보셔서 원하시는 한국조폐공사에 꼭 최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